민주통합당 제15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제외합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15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민주당의 차기 전당대회는 정기 전당대회로 선출된 지도부의 임기는 2년으로 결정했습니다. 비대위원회 기한이 정해진 만큼 맡은 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헌신의 힘으로 전력 투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시작을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강행한 인사에 선거 기간에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 타항평이나 지역안배, 국민 대통합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사정라인의 인사는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지각 출범이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각 출범보다 더 큰 문제는 부실 출범입니다. 부실 출범의 이유는 신상털기식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라 협소한 인력풀, 사전검증 부실이 문제였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자체검증을 한 것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부적격 비리 인사를 내놓으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당선인 측의 검증이 부족해서 국회 책임이 상대적으로 막중해졌습니다. 국회 검증 강화가 불가피합니다. 부실 출범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메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정부 조직법부터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모든 잘못을 무조건 남탓, 야당 탓으로 떠넘겼던 이명박 정권의 못된 버릇을 되풀이해서 안 됩니다. 부디 야당과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정치 혁신도 이루고 새 정부가 국민의 축복 속에 출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새 정부 강요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할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 집요하게 따지고 또 따지고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기춘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당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협상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포기하지 않고 협상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에게 진심으로 축구합니다. 제발 딴 생각하지 마시고 협상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당선인의 지침을 핑계로 해서 협상을 대피해온 게 사실입니다. 이제 협상이 진행되기 시작하자 갑자기 날치기 선언에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의논하면서 우리 국회를 부준화시킬 생각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진화라고 하는 그런 강령은 새누리당이 끊임없이 18대 때 주장해서 얻은 하나의 18대의 결과입니다. 오죽하면 박근혜 당선인 측에서도 원내 지도부가 뻣뻣해서 협상이 매끄럽지 못하다, 마무리가 안 된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 내에서도 또한 강행 처리는 안 된다는 그런 광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협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 여당 원내대표만 협상의 판을 깨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아집과 독선으로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고 있는 여당이라는 오명을 벗기를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식품 가격 인상이 끝이 없습니다. 밀가루 가격은 물론이지만 과자류, 그리고 빵, 김치, 라면, 장류, 주류 등 주요 식료품의 가격 인상이 경쟁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과 소득 감소에 시달리는 그야말로 서민들은 날이 갈수록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장 독과점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가격이 떨어져야 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계적 불황으로 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은 안정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급속한 원고 현상 때문에 국내 물가는 인하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업체들은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담합과 한풀아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가 개입하면 물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연쇄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담이 갑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 현안이 있겠습니다만 민생보다 더 급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아직 여건은 응답이 없습니다. 긴급하게 다시 제안합니다. 민생부터 논의합시다.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당장 가동합시다. 그뿐만 아니라 여야 공천실천협의체도 당장 가동하기를 축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른 상대책위원회 예, 지금 정부 조직법 협상을 앞두고 여야간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들은 얘기도 참 놀랄 상황을 들었는데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의총에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제는 행동에 옮길 때가 됐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동을 옮기게 될 때가 됐다라는 말은 이제 날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여당 대표가 날치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다면은 참 이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당 대표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박근혜 정부의 앞날이 참으로 대단히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구태의 전형입니다. 여야님이 협의회에서 협상회에서 모든 걸 통과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미 국회 전통으로 굳어져가고 있는 마당인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날치기를 하겠다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앞으로 박근혜 정부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으로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적어도 여당의 자세로는 여당의 대표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생각과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분이 여당 대표였기 때문에 여야 협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뜻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이 풀리지 않는 원인은 제가 보건데 여당 대표의 이런 자세에 여야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서 참으로 잘못 맞는 상황에서 잘못된 질문을 하고 우리 협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당 대표의 다른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문병호 비상대책위원회. 네, 문병호 비대위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장관 청와대 수석 인선을 보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보통 국민들은 직장에서 말년에 퇴직하면은 노후를 걱정하고 실업자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위공직자 출신들은 왜 퇴직하면은 돈방석에 앉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힘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 결국은 관료라는 그 직책에 막강한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돈이 몰린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관 예우가 그 정도인데 하물며 현직 예우는 어느 정도일까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헌법이나 교과서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은 고위 관료다. 그렇게 평가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위 관료의 막강한 국정 운영 힘의 배경에는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가 잘 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헌법을 고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서 관료를 통제하고 관료에게 과도한 힘이 실리지 않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그 박근혜 당선인께서 과거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관주도형 국정 운영에 너무 길들여 있는 게 아닌가, 그러한 국정 운영의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 소통 시대 그리고 국민 참여 시대에 걸맞는 국민의 바다로 나아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날치기를 생각하는가? 협상에는 성의가 없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이 책임만 야당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양구 원내대표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민주당의 제안을 선거 패배 세력의 주장이라고 하면서 야당과 48% 국민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뭔가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면서 날치기까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바로 적반하장당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5년 동안 날치기를 해온 날치기 전문당이라는 점도 상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날치기를 하고 싶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지금까지 정부 조직 개편이 늦어진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당선인의 의중이라면서 단 한 줄도 고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독선과 눈치 보기 때문이 아닙니까? 상생의 정치, 새로운 정치를 하려던 민주당의 선의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 누구입니까? 야당 무시로 일관한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현행 정부 조직법에 없는 장관까지 모두 발표했습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태도입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협상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박 당선인은 장관 내정 배경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아무런 재량권도 주지 않아서 야당과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국회 존중은 없습니다. 승자 독식은 상생의 정치가 아닙니다. 야당의 제안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는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짓밟는 만행입니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다시 한번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부터 날치기를 생각한다면 야당과 국민은 강력히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홍근 선대위원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떠나는 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 구중궁궐이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지 끝까지 떠나는 순간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 착각의 대명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퇴임 연설에서 사과는커녕 자화자찬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대강을 돌면서 자전거를 타겠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우리 생명과 또 혈세를 낭비한 것, 국문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자전거를 탈 게 아니라 삼보일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법과 국민의 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셀프 훈장에 이어서 국민의 즉석안건으로 취임도 안 한 박근혜 당선자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하기로 또 의결을 했습니다. 당선만 되면 최고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왜 이런 선례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당선자는 이 훈장을 반납하고 자신의 업적으로 정정당당히 평가받겠다라고 지금은 말씀을 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당선자의 취임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20년간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단절과 역주행만 없었다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훨씬 더 진전됐을 겁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여러 차례 북한이 핵개발을 하더라도 대화의 창은 닫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몽준 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일부 극우 세력의 핵 포퓰리즘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의 핵 실험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면서도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25일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사는 북핵 위기의 국면 전환과 주도권 확보를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대북 대화 메시지가 빠진 취임사는 않고 없는 찐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취임식을 통해서 가감히 대화의 창을 활짝 여는 결단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 여직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전직 직원에게 제보한 국정원 현직 직원 3명이 지금 파면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고 수위의 징계를 당한 것입니다. 예, 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어기고 불법적인 그 선거 계획으로 국기를 문란하고 또 국정원의 유상을 실추시킨 게 문제지,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용기를 낸 사람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배재정 비상대책위원회 달리겠습니다. 네, 고소형 강부자 S라인 등 이명박 정부가 유행시킨 인사 관련 묻지 못할 네이밍이 박근혜 정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청양내, 성시경, 신육법당 등 세간의 화제입니다. 어제 청와대 수석 인턴이 마무리됐습니다. 결국 박 당선인의 의중을 잘 보필할 인사들입니다. 쓴소리를 해줄 충신보다는 예스맨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특히 복심 투톱으로 불리는 허태열 비서실장에 이은 이정현 정무수석 기용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인선입니다. 허태열 내정자는 공개적인 국회 토론회에서 섹스프리 관광을 주장해서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총선 때는 이러다가 우리 자식들이 호남 사람 종살이 할지 모른다고 했고, 2009년에는 민주당을 빨갱이 꼭두각시로 표현하는 등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지역 감정 조장에 앞장서온 인물입니다. 지난해에는 동생이 공천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제적 인물입니다. 이정현 내정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 등 야권에 대해 육탄 공격에 가까운 막말과 폄하 발언을 습관적으로 해온 인물입니다.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왕수석, 정치적 경호실장, 돌격대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무수석은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며 상생 정치를 구현해야 할 임무에 있는 자리이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키고 분기 잡는 자리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인선은 깜깜이 내각 인선에 이어 묻지마 측근 인사로 박근혜식 멘탈 붕괴 인선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는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와 박근혜 당선인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이정현 정무수석 내정자 인선이 불통과 일방통행의 전주곡이 아니길 바랍니다.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당선인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연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5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임기 5년의 공과에 대한 평가, 국민들의 평가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역사가 평가할 만한 공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자원외교 힘썼겠다고 했지만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녹색선 통장하겠다고 4대강 파헤쳤는데 총체적 부실 판정 받고 있고 측근들이 줄줄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는데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두 사면했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했던 이명박 정부의 실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을 맞아 오히려 지난 5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을 많은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를 거울 삼아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국민을 섬기는 겸손하고 따뜻한 정부가 돼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오중기 비상대책위원장 듣겠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임기 마지막 연설 이후에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나나야 못 먹고 그래도 나라가 커진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4대강 셀프 검정, 셀프 훈장에 이어서 셀프 칭찬까지 과욕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4대강 사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온 것에 대하여 남은 5일 임기 동안만이라도 셀프 반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포항 출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까지인 지금 그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포항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재보궐이 예상되는 포항시 남구 울릉구는 이상덕 전 의원이 구속된 데 이어 새누리당 공천 실패로 김영태 의원은 현재 의원직 박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역사상 불명예스런 대통령 고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경북 포항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해괴한 현상에 대하여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주의 해소에 일조하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이끌어내길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참고로 이틀 뒤면 일본 시네마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일본 중앙 정부는 이 행사에 관여하지 않았던 관례를 깨고 차관급 관료를 행사에 참석키로 결정하면서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에는 일제 강점기 만행으로 인한 상처를 가진 분들이 엄연히 살아계심에도 반성과 사과 없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내비치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합니다. 독도는 엄연히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라는 주소를 가진 우리의 영토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 정부 및 박근혜 당선인은 일본의 태도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후속 조치에 대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